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반등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4일 연속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4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501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 악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 내용이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내려보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시죠. 두신학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을 해봐야겠지요. 코스피가요. 장 초반에 결국 연저점 새로 썼습니다. 1945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마저 내주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힘이 없었고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네. 계속 힘드시죠라고 제가 안부를 여쭙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방송 출연할 때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 네, 상당히 안 좋은데 일단 뭐 짚어봐야 될 것은 국제유가가 되겠죠, 그죠? 리비아 네.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그죠? 기업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는데 사실 경기가 상당히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올라가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좋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각 이제 글로벌 경기가 나름대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물가 잡기, 그죠?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에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해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정말 커다란 어떤 문제는 뭐냐면 일단 리비아 사태 쪽에 그런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될 것이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석유 어떤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국내 증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면은 일단 뭐 2011년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조짐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잦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진 어떤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부터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로 인해서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수급이 공백, 그죠? 코스피에 있어서 주 매수 주체는 외국인들이다. 근데 외국인들이 2011년 들어서 2조가 넘는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급이 공백이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돌발 악재. 제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리비아 사태가 이제 불거지면서 거기다가 악재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증시가 거의 2%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리비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2차 하락을 하는, 그죠? 한 번 더 저점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아쉬워할 것만 아니라 일단은 지수가 어디서 멈출 것이냐, 그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는가? 예, 여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수급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러분들 보통 고점에서 주가가 잘 갑니다. 잘 가는 상태에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상투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개인들이 계속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팝니다. 근데 주가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통상적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저점입니다. 저점인데 이제는 개인들이 여러분들 보통 저점, 주가가 단기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매수하죠.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이틀째 개인들의 매도세가 출현했습니다. 즉 개인들이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절 매물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수급에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고 그 물량을 누가 받고 있어요? 기관들이 받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거예요. 수급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관과 개인들 그 두 개의 주체가 받았는데 이제는 물량을 기관이 받고 개인들까지 팔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관도 외국인도 같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라면 개인이 겁에 질려서 계속적으로 투매가 나올 때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준다라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적에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바로 여기죠, 그죠? 네,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40에서 1960 정도가 1차 지지 라인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물론 뭐 종가상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좋지 않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이 있어요. 하지만 121선 위태위태하죠, 그죠?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려면 종가상 뭐 양봉 마감을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장중에는 상승 파동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5호장 되면서 쫙 밀려버렸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일단 그래도 여전히 지금은 지지라인 때다. 네. 뭐 딱 정확하게 몇 포인트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봤을 때 보시면은 전고점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작년 11월 그쯤에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죠? 주가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탄탄한 지지라인대가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는 지지라인대가 될 거고요. 지금 주가는 그 가격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이제 나스닥 선물도 현재 뭐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영국 증시도 한 번 더 빠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곧 바닥이 될 거예요. 일단 1차 지지는 1940 보고요. 좀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자, 여기서는 월봉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그 월봉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2월달 또는 3월달에는 월봉상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음봉이 나올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자, 음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월봉상 보셨을 때 일단은 종가상 5월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는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지 않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9월, 10월 그때처럼 주가가 계속 빠지긴 빠지는데 빠지더라도 계단식으로, 그죠?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또 한 번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그렇게 계단식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화되거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중장기 한 3월까지는 좀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밀리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주면서, 그죠? 제법 괜찮은 반등을 주면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194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만 성공을 한다면은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중요한 것은 11선 돌파예요. 과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제법 많이 빠지는, 기술적으로 제법 많이 빠지는 가격대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다 보시면은 21선을 찍으면서 빠져요. 보세요, 여러분들. 11선 내지는 21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과거 차트는 여러분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요. 반드시 기술적 급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11선 내지는 21선 골든크로스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11선도 그렇고 아직 제대로 된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즉, 돌파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능성, 어차피 지금 2월달 내내 빠졌어요. 그죠? 한 달 내내 빠졌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달 내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글로벌 증시가 위태위태해지기 전에 먼저 코스피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이미 마진 빠진 상태에서 악재까지 겹치면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 투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제동을 걸 때도 되지 않았나. 마침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가 됐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40선의 지지를 확인해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면요. 최근 업종별로 낙폭이 굉장히 심한데 문제의 유가 급등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은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볼게요. 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세가 지속이 된다면 물론 전 업종에 사실 전 업종에 대부분의 업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업종을 고르시기 전에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건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쪽, 그죠? 운수장비 쪽에 보셔라.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건설주들,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건설주들 제가 추천드렸던 대림사업을 포함해서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아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좀 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한 번 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 몇몇 조선주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이미 떴어요. 그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메리트가 별로 없겠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주들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건설주 중에서도 나름대로 여전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림산업 같은 그런 종목들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가장 좋은 종목은 현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을 항상 30에서 40% 정도는 보유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죠? 그리고 중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에요. 단기 매매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이미 물려버렸다.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오기 전에 이미 고점에서 물려버린 종목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말 암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고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예를 들면 코스피 100 우량주다. 그럼 지수가 반등이 나올 적에 비중을 줄이면서 손절하시는 거예요. 손절매 하시고 확보한 현금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낙폭 과대주라던가 그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성급한 손절매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장은 지금 비이성적 투매 구간입니다. 그죠? 비이성적 투매 구간에서 같이 모두가 다 투매에 동참할 때 여러분마저도 투매를 해버리시면은, 거기에 동참해버리시면은 조만간 바로 급반등이 나올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이미 많이 빠졌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 그런 전제를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홀딩 내지는 낙폭 과대주들 매수하신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 중심의 낙폭 과대주에 집중해서 단기 대응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무료 문자는 접어두겠습니다. 대신에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와글와글 게시판을 활짝 열어둘 텐데요. 오늘 강의 끝난 이후부터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이따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 증권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도 시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대응 전략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을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더존비지온,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4종목이 있었습니다. 모두 추천가 대비해서 수익권에 들어있는 종목들이고요. 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네요. 네, 운이 좋았는데요. 일단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그 카페에서 리딩을 할 적에 손절미 없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께 이 종목 손절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리딩대로만 잘 따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추천가 대비 7, 8% 정도의 수익을 내고서 전량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모비스 정말 강했습니다. 그죠? 강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실적에도 문제가 없었었고, 부품주 중에서 거의 뭐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다시피 우상향, 그죠?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 즉 상승 추세였다라는 거죠. 자, 펀더멘털도 견조한 종목이고, 수급적으로 그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빠졌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 기술적 조정이었을 뿐이다.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목표가가 이제 제가 120에서 봤어요. 그죠? 120에서 봤는데요. 그 부근에서 전량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추천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급반등 나왔죠. 네. 예, 사실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수익 중인 종목이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날이었어요. 이제 급반등 나오고 나서 21일 날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 10만 8천 원에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을 냈었거든요. 10만 8천 원에 분할 매도 사인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7,500원까지 간 거예요. 딱 한 호가만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팔지 못하고 그냥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리비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2차 하락을 한 게 된 거예요. 2차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한 번 더 살짝 밀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그대로 보유 중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대림산업을 편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편입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사실 뭐 리비아 사태 불거지면서 건설주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해서도 역시나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왔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쪽의 건설 비중이 약 20% 초반대예요.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리비아 쪽과는 별로 무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펀더멘털 괜찮고요. 건설주 중에서 사실 두 가지 종목 뽑으라고 하면 GS건설 아니면 대림산업이에요. 그죠?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다들 대림 아니면 GS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부동산 경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건설업 쪽은 여러분들 보시려면은 CBSI라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런 지표를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 1월 달엔 다시 그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혹시나 괜찮다,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요. 자, 대림산업은 펀더멘털 괜찮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업황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여전히 낙폭 과대권이 있겠고요. 모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유지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11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일단 17만 원, 10만 7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 정도를 제가 단기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 없는 분들은요. 아직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가 99,500원인데요. 한 99,000원. 네, 혹시라도 내일 살짝 밀리게 되면은 99,000원 내지는 그 밑으로해서 신규 편입 가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더준 비중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제 시장 1위, 그죠? 그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주가가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수익성, 그죠? 수익성 악화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기보다는 수익은 좋았습니다, 분명히. 더존 비전 수익 괜찮았어요, 그죠? 적자 전환한 것도 아니고 괜찮았는데, 다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는 대체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했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은 분명히 2009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그 추세가 상승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그죠?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견조한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6, 7% 정도 올라갔습니다. 추천가 대비 바로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아졌던 관계로 살짝 밀리고 있죠. 여전히 홀딩 가능하세요. 아직 수익 실현 사인 안 냈거든요. 홀딩 가능하시겠고요. 혹시 이제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규로 진입을 하셔도 되겠다. 최근에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끝내줬죠. 네. 추천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면서 추천가 대비 거의 한 20% 이상 상승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4,200원이었습니다. 4,2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동시호가 때 4,26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매수가 안 된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카페에서 글을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단기간에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수익을 내시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으실 텐데 일단 축하를 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단기 급등 구간이고 또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옳겠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주들은요 5일선 이런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20% 정도 수익 내셨으면은 그죠? 분할 매도는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물량은 5일선이나 내지는 11선 종가상 이탈을 할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급이 너무 좋죠?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장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가 종목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신왕님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에 시장도 워낙에 안 좋고 해서 네.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나왔습니다. 주제는 시나리오 매매법입니다. 제목만 들으셨을 때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얼핏 들어서는 시나리오 매매법 하면은 시나리오의 기승전결처럼 그렇죠. 주식 매매 또한 좀 계획 있게 하자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하니까 종목을 덜컥 사요. 그죠? 그 종목이 올라가도 제때 못 팔고요. 떨어져도 제때 못 팝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했기 때문에 그죠? 묻지마 투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들으셨던 그 기법들 따라 하신다고 하면서 매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응법은 기법만 습득했지 대응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익히지 못하신 분들 태반이죠. 그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죠?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매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보다 수익률 한참 뒤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매매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죠?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기법에 맞는 종목 선정, 시장과 수급을 고려하셔라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시장을 보시자. 시장을 보셔야 된다. 지금 시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아니면 박스장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다 하면 상승장에서는 사실 종목 고르는 거 쉽죠. 그죠? 우상향이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눌림목에서 매수라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박스장이다. 박스권이나 내지는 하락장이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상당히 많이 애를 먹는데 요즘 같은 경우 하락장이니까 하락장에 맞는 거를 제가 하락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이 많이 빠집니다. 그죠? 먼저 빠지는 원인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기술적 조정이었다. 기술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악재로 인해서 심지어 여러분들 작년 5월 달을 기억해 보세요. 작년 5월 유럽 때문에 빠졌었죠. 그죠? 유럽에 재정 적자 문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밀렸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5월 25일 날 최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급반등 났죠. 그뿐입니까? 2007년도에 7월달, 8월달 주가 잘 나갔잖아요. 그죠? 가다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서프라임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반등 나왔죠. 모든 기술적 반등, 이 모든 그 조정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원칙입니다. 그죠?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런 반복이 될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그죠? 따라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 조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악재가 더해져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여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수급이 붙으면서 그죠?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인데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과매도권에 들어간 종목들. 과매도권 잡는 건 제가 2, 3일 정도, 그죠?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강의 시간 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량주들이 겁난다. 시장이 계속 빠질까봐 우량주들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는 테마주 낙폭과대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서 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더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8% 정도, 8%에서 9% 정도 원금 대비 수익을 올리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자, 시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테마주에 붙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력들이 만든 테마주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 역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원리, 패턴만, 기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은 하락장이 와도 오히려 이제 그 테마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져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기로 대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적에는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차트가 예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떤 종목들을 사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낙폭 과대주나, 그죠? 낙폭 과대주나, 내지는 실적은 꾸준하게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단지 시장 때문에 좀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 가급적이면은 하락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 좋겠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한국타이어가 그런 케이스예요. 한국타이어 실제로 차트를 보세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먼저 기법에 맞는 종목 선택하셔라. 자, 그 다음입니다. 매수를 하신 분들, 여러분 매수만 하시면 안 돼요. 매수를 하자마자 또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 종목을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요. 얼마에서 손절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나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겠다라는 최소한 그런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은 뭐 낙폭과대입니다. 자, 실판 보면서 실판에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낙폭과대, 여러분께서 낙폭과대 공략을 하신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1차 하락을 했습니다. 자, 1차 하락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가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자,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셨다. 그러면은 손절 가격은 나는 전저점, 최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만 하겠다. 내지는 비중을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 간단한 전략.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5일선이나 내지는 11선이 내려오겠죠. 그죠? 5일선 내지는 11선에서 분할 매도, 즉 차익 실현 해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 전략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매수를 해버리시면은 대응을 못합니다. 수익권이 와도 수익도 못 내고요. 손절매도 못하고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기법을 상당히 많이 구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 전략이 잘 있어요. 우량주에 해당되는 낙폭과대 기법 내지는 테마주에 해당되는 낙폭과대 기법 다 있는데 전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기법에서는 손절매를 거의 안 합니다. 대신에 손절매는 안 할지언정 비중은 줄인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밀려버린다. 그럼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일단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거죠. 비중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되겠죠. 즉 공부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종목 상담 제가 하다 보면은 주신왕님 뭐 이 종목 얼마에 매수했는데 손절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분석을 해보면 이미 손절 타이밍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절 안 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및 분할 매수 비중 체크하셔라. 정말로 중요하죠.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대림산업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처음에 10%에서 15% 정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종목 상담 글에 이제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는 이미 어떤 분은 20%, 이미 30%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10%, 15% 매수하세요. 나중에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근데 20%, 30% 매수하신 분들, 그분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저점에서 해서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춘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기법인데, 그런 전략인데 이미 뭐 1차 매수 때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시니까 나중에 추가 매수를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못 낮추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즉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면, 자, 종목을 선택하시면 내가 이 종목에 몇 프로를 매수할 것인지, 과연 나는 이 종목에 몇 %를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근데 그 전에 여러분께서
현금이 얼마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뭐 주식 비중이 주식에 5천만 원 있다. 주식에 5천만 원 있습니다. 현금이 3천만 원 있어요. 총 자산은 8천만 원이겠죠? 8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정도의 여유 현금이 있는 겁니다. 즉 현금 비중이 대략적으로 30%, 40% 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현금이 자산 대비 40%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종목에 나는 과연 이 종목에 몇 프로 매수해야 될까? 40% 매수를 다 해버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있는 현금 다 넣는 건데 최근에 특히나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은 현금 중에서 즉 총 자산 대비 40% 현금 중에서 난 여기서 반만 쓰겠다. 내지는 4분의 1만 쓰겠다. 25%만 쓰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에서 10%만 쓰겠다. 내 자산 대비 10%만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총 8천만 원에서 10% 800만 원이겠죠. 그죠? 현금이 3천만 원 있으니까 800만 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한 번에 800만 원 매수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에 맥시멈으로 베팅할 수 있는 것을 800으로 정했다면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800이 맥시멈이고 예를 들면 20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신다거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변수가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서 1차 매수할 때 200만 원 그 다음 매수할 때 200만 원 그 다음 매수할 때 200만 원 마지막으로 주가가 되돌리는 거 확인한 다음에 시장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200만 원 또 그때다 만약에 이제 그때 봐서 뭐 시장이 많이 풀리고 현금이 좀 더 확보가 됐다 여유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비중을 늘리거나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1차 매수 때부터 확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좀 이제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는 1차 매수를 5%에서 10% 정도 들어갑니다. 자산 대비. 네. 항상 기준은 총 자산 대비예요. 5에서 10% 정도 1차 매수를 들어가고요. 주가가 좀 빠지면은 2.5%. 2.5%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자산이, 특히나 자산이 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5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적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예요. 여러분들 비중입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2.5%, 2.5% 그런 식으로 전 추가 매수를 해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 추가 매수 사인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했어요. 대림산업은.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비중 맞추셔야 된다. 항상 자산 대비 현금이 얼마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 종목에 맥시멈 얼마 들어갈 것인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할 매수 내지는 3, 4분할 매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실전 매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종목을 선정을 하고 시장에 맞는 그리고 수급을 확인하고 내지는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비중 조절, 그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좀 안전한 비교적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매매법 알아봤는데요. 실제 종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종목 정도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전 종목들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정보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우량주보다는 급등주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현대정보기술을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저는요 일단은 이 노란 박스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봤어요, 그죠? 반등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 손절가 이탈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비중보다는 손절매를 시켰어요. 제가 카페에서 손절매를 하고 나중에 저점에서 제가 재매수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 그 변곡점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내지는 손절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제가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 즉 기관이 고점에서 물려 있었고 투신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 그죠? 급등주들은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 했습니다. 21선 아래로 떨어지면 특정 가격대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와요. 21선을 돌파해 준 시세가 거의 8, 9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그것만 그 특징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제법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정보기술은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제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NRD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NRD. 이 종목도 오늘 저희
고점에서 장중에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고 오늘 차익 실현 현 종목이에요. 예, 분할 차익 들어갔었거든요. NRD 왜 제가 매수 들어갔을까요? 역시 다 급등 중인데요. 21선 이탈하고 나서 21선 골든크로스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게 모습이었죠. 네, 그렇다면요. 이제 관심 종목까지 챙겨봐야겠죠. 관심 종목들, 핵심들 쏙쏙 뽑아서 전해주시죠. 네. 예.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종목은 태용입니다. 네, 태용인데 먼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원자력, 풍력, 그죠? 뭐 조성 쪽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네, 단조업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최근 들어선 또 풍력 테마주들이 또 대체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태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되고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뭐 다른 풍력주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단기 시세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태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워낙에 안 좋을 때 업황도 많이 안 좋아져서 실적이 거의 바닥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뭐 주가부터 볼게요. 주가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주가는 뭐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실적도 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실적이 잠깐 제가 실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이 여러분들 안 좋은 회사가 좋다가 안 좋아졌어요. 자, 실적이 꾸준하게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 회사 자체가 펀더멘털이 되게 견조해서 나중에 업황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죠.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분명히 전기 대비는 좋았는데 뉴스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하락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전년 동기 대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한 번에 좋아질 수 없는 거니까. 안 좋았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라서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대비 좋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실적 턴어라운드를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용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용 뭐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공시 나와 있으니까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실적은 분명히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2008년도에 자, 금융위기를 이제 겪었을 적에 보시면은 사실 그때랑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주가는 비슷해요. 그죠? 주가는 글로벌 경기를 금융위기에 겪었을 그 당시와 주가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업황은 어떻느냐? 업황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급입니다. 자, 얼마 전에 들어서 외국인들과 차트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제법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투신권이 나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1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1월 중순입니다. 1월 중순에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투신권의 매도세 안 나왔다라는 거죠. 즉,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당연히 6만원 내지는 7만원 이상까지 좀 보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5만원 밑으로 오는 종가가 49,050원인데요. 5만원 아래로 해서 중장기 관점입니다. 10%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4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서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급등주, 그죠? 급등주, 테마주들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략한 기법인데요. 오늘 서한을 제가 카페에서 1차 매수 시켜드렸어요. 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1차 매수입니다. 분명히 비중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1차 매수로 자산 대비 5% 정도만 1300, 지금 오늘 종가가 60원인데요. 80원 아래로 괜찮겠습니다. 1380원 아래로 1차 5% 매수해보세요. 그리고 밀리면 제가 카페에서 2차 매수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운 좋으면 뭐 내일 바로 수익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한 내일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괜찮고 실적도 분명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비이성적 그런 투명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전저점이에요. 자, 전저점 구간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18일입니다. 저점을 깼어요. 그죠? 저점을 살짝 깼다가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느낄 수가 있는 구간 되겠고, 그때 매수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투신권이었어요. 투신은 그 이후로 빠져나가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변곡점 매매입니다. 자, 18,000원 아래로 10% 매수해 보시고요. 17,400원 이탈 시 손절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K컴즈 말씀드릴게요. 단기 낙폭 과대입니다. SK컴즈도 역시나 낙폭 과대 구간에서 기관의 수급이 살짝씩 들어오고 있고요. 길게 보는 거 아닙니다. 짧게 보시는 거고요. 12,300원 아래로 10% 분할 매수고요. 11,700원 이탈 시에는 손절매로 50% 비중을 축소하시고 추가 매수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시장님의 관심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다음 주 목요일 대박클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의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주시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아래 하단에 주소 나가고 있죠. 이곳에서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효성인데요. 아이디 아이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효성을요. 8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인데요.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사실 이 종목 얼마 전에 지능기업과 관련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악재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근데 그 악재가 정말 심각한 악재일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뚫지 못해요. 2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효성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그죠? 저점이 깨지지 않고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저점이 78,800원이죠. 이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지금 상당히 변동성도 심하고 안 좋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지능기업이 상한가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상한가 제대로 된 상한가라고 볼 수가 없죠. 정리하는 차원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거 뭐 믿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맞는 종목 나름대로 지금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유님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현미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를 매수하셨는데요. 8,7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8,700원 이제 물리셨어요. 네. 그 비중이 20%시고 세력주입니다.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뭐 이건 21선을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1선을 이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패턴 제가 봤을 적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나름대로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평선이 뭐 수렴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모멘텀은 있어요. 그죠?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 급등주라서 그죠? 단기 세력주들이고 급등주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가 움직여지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은요. 일단은 오늘 패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거래가 증가한 양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종가상 양봉의 저점을 깬 음봉이죠. 기술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가 없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최저점 상한가가 나왔을 때 7,410원이 최저가인데요. 그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은 주가는 2차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고운인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이요. 영남제분을 종목 상담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힘드시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영남제분 이어서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얼마시죠? 영남제분은요? 매수가도 없으시고요. 비중도 없으시고요. 한번 종목 상담 그냥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네. 근데 최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던 종목이라서 영남제분은 지금 이 종목은 글쎄 뭐 많이 힘드시다라면 오늘 장중에 매수하셔서 하한가를 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한가를 종가상 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테마주들을 보셨을 적에는 테마주들은 11선 그죠? 단기적으로 1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11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잘 살피셨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수익 실현이나 내지는 뭐 본전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시골처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산을 보내주셨는데요. 3,5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 현상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평산과 유니슨 최근 들어서 상한가 뭐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풍력주입니다만은 실적은 정말로 좋지 못합니다.
평산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니슨과 평산을 풍요주를 아예 배제시키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진짜 좋은 그 알짜배기는 태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상한 갔어요. 단기적으로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빠져서 그죠? 몸집이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개인들 손절 계속 나오면서 몸집이 가벼워졌죠. 세력들이 작업하기 딱 좋은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체에너지주들이 관심 받으면서 이틀째 상한가 갔는데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평상 같은 경우에는 21선 골든까지 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61선까지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내일 만약에 갭을 띄운다라면은 내일이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최소한 비중의 50에서 70% 정도는 차익 실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소망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를 보내주셨는데요. 2,8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메타바이오에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나름대로 추세 전환 구간이라서 저도 사실 상한가가 나오기 전쯤에 이미 보고 있었어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었는데 어제 또 상한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요.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세요. 네. 네. 차트는 괜찮습니다. 차트는 사실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옆으로 갔습니다. 자, 2,000원대에서 한 2,500원 사이에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막 121선을 밟고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차트상으로 볼 적에는 추세 전환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가가 좀 높으시네요. 제가 봤을 적에는 바로 이제 내일 올라간다라면 급등을 해준다라면은 정고점이 되겠죠. 자, 오늘 3,000원 정도 찍었는데요. 3,200원에서 3,300원 정도가 정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경우에는 저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혹시 만약에 급락을 한다, 조정을 받는다 할 경우에도 그때는 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11선이 깨질 때까지는. 단기 급등, 상한가 포함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11선 전후에서 깨지는지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상담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는 마무리 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질문 있으시다면 여그라그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요. 와그라그 게시판에다 질문해 주시면 조신영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센TV에서요. 증권 전문가 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들어오신다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조신영님 강의해 주셨고요. 상담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강의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